추진 디자인 서울에 대한 간단한 경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홍문선 기획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서울 디자인 기획관 홍문선입니다. 저는 사실 5분 쉬었다고 하는 건 줄 알고 우선 이렇게 날도 구신데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10여 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가 디자인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,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전부 다 추진 배경하고, 그 다음에 주요 성과, 그리고 이제 중점 과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디자인 서울의 추진 배경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은 사실은 계획도시입니다. 예전에 이제 조선이 개국하면서 정도전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내사산, 외사산, 풍수지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성곽을 두르고 그 안에 이제 궁궐까지 배치를 해서 이제 서울을 만들죠. 요즘도 보면 완전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한 500년 이상 지속이 되어 왔다가 이제 일본이 침략하면서 전통성이 이제 많이 없어지죠. 없어진 게 이제 다시 해방이 돼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복구할 겨를도 없이 다시 이제 6.25 전쟁을 맞게 되고요. 6.25 전쟁이 끝나고는 이제 거의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회복하는, 그러니까 복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길을 내고 급한 대로 집 짓고 하는 것에 이제 열중을 하게 되지요. 그래서 거의 이제 그걸 일컬어 이제 우리들은 개발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. 개발 시대의 정점에 이제 사실은 올림픽도 열리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, 이제 도시교육 측면에서 보면 신도시가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는 게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죠. 그동안에 이제 인구는 정체가 됩니다. 그러나 이제 자동차 숫자라든지, 국민소득 같은 걸 이제 급속하게 증가를 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상당히 많았죠.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발전은 잘 됐는데, 과밀화가 된다든지,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든지, 그리고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 등의 그런 부작용을 크게 나타납니다.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부작용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래서 이제 인구나 차량이나 건물, 도로 등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, 그렇다면 사람들이 과연 도시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면 무엇이 필요할까? 그럼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자료를 보시면 이제 서울이 경쟁 도시와 비교해서 환경이라든지 문화자산, 경제 이런 측면에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이러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 그럼 어떻게 쾌적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? 다들 알다시피 서울이 이제 산업도시가 아니고 서비스 업종이 이제 거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도시입니다. 물론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저런 수순으로 흘러가는 게 다 마찬가지일 경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도 장기적으로 패션이라든지 관광, 컨벤션, 이런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R&D 이런 쪽의 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산업의 특성으로 보면 거창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단히 소프트하고 시대에 민감하고 감각적이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어떤 감각과 많이 이렇게 상통하는 면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같이 효율적으로 받침이 되고 또 그것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뭐가 있을까?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쓸모가 있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시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로 한번 방향을 잡고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.
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. 또 뭐 베를린이나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외국 도시들이 디자인을 그 도시경쟁의 어떤 중요한 역할로 그런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그 서울이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지난 그 민선 4기 동안에 과연 그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시장님이 그 취임사 때 하신 말씀입니다. 뭐 취임하시고 나서 디자인을 따로 공부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 취임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저건데, 여기서 말하는 그 디자인이라는 거는 뭐 그 색을 칠하고 뭘 뭐 이쁘게 만들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, 그런 그 기존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를 해서 좀 창의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디자인적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되겠죠.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뭐 여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대체적으로 디자인은 그 방법 자체가 고객 지향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의 어떤 관점이 도시행정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창의적 발상으로서 저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시가 이제 지나치게 산업화된 그런 하드한 도시를 좀 소프트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소프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디자인 서울이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 그 디자인 조직을 이제 별도로 만들고, 저기 이제 총괄 그 책임급을 이제 부시장급으로 해서 외부의 디자인 전문가를 모셔서 조직을 구성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그 법이라든지 제도적인, 왜냐하면 이제 행정이라는 거는 모든 게 법과 제도에 의거해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정리를 구축을 하죠.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, 그 다음에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,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어서 기본적인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인프라를 이제 먼저 갖추게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추진한 게 바로 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입니다. 요거는 이제 그 지금까지 한 30개 거리가 추진이 됐는데, 일부에서는 이제 디자인 서울거리에서 약간의 그 오해가 좀 있는 거, 저게 뭐 거리를 이쁘게 만들고 뭐 이쁘게 색을 칠하고 하는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, 지금까지 그 디자인 서울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입니다. 그 보행로가 지금까지는 그 약간 좀 그 개발 시대의 핵심 부분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곳이 핵심이지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는 부가적인 개념으로 좀 설계가 되고 추진되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차가 아닌 사람이 다니는 길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선 좀 확산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그 뭐 툭하면 보도블록을 갈아엎는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.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보도블록 만들어 놓은 것이 갈아엎기가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만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때가 되면은 보도블록을 엎는 그런 게 실제로 있어 왔습니다.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. 그런데 그 보도라는 게 그렇게 뭐 어떤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그걸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, 보도라는 거는 한번 깔아놓으면 적어도 50년, 100년을 가야 되는 거다라는 그런 인식도 확산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보도가 사람들이 걷기에 가장 그 편리해야 되겠다. 남녀노소 장애인까지 포함해서. 그래서 기존의 그 작은 어떤 틈 또는 뭐 돌기, 요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온 게 사실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그 시범적으로 보여주려는 게 사실은 더 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리에 놓여있던 여러 가지 그 부실한 그 시설물이라든지 노점상 이렇게 좀 너무 주저분하게 있는 것들, 그런 거 정비하고 가로 시설물 같은 게 너무나 어지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리해서 일단 걷기 좋은 거리가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시설물이 많이 있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가로펜매대라든지 휴지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좀 우리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뭐 거기에 뭐 구청 마크를 붙이고 컬러도 막 그 여러 가지 컬러를 적용하고 했는데, 저런 것들은 그 도시 공간 속에 이렇게 그냥 스며들어 있어야지 그게 지나치게 노출이 되거나 또는 너무 큰 얼굴을 들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
그 공간에 이렇게 묻히게 해서 그야말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 저 계획의 핵심이고요. 간판 문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저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